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인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9월 1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우리 남 주임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날씨가 네. 되게 더웠어요, 그죠? 네, 주말에 되게 더웠습니다. 네. 엄청 습하고 새벽 일찍 비도 오고 그랬습니다. 밤에 다시 열대야도 있었던 것 같고요. 31도, 낮에 34도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네. 미국 시장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그때 페덱스가 좀 21점 몇 % 빠졌더라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페덱스가 21.44%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고요. 이번 주에 22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에 컨퍼런스 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실적 발표 때 더 볼 수 있겠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에선 약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FOMC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 0.45%, S&P 500 0.72%, 나스닥 0.9% 하락을 했고요. 중소형의 러셀 2000은 한 1.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지면서 이번 한 달 정도로는 거의 8%에서 9%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이 빠졌네요. 3개월 기준으로는 여전히 이제 3개월이면 6월 16일 날 이제 네. 바닥을 쳤었잖아요. 네. 6월 16일 날 바닥을 쳤었으니까 3개월 기준으로 보니까 다우 3%, S&P 500 플러스 5%, 나스닥 6%, 러셀 2000이 8% 정도.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제 플러스는 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낙폭의 50% 이상을 회복하고 나서 전저점을 깬 적은 없었다. 네. 예, 지난 100년 동안 없었다는데 과연 이제 전저점을 지킬 수 있는지 되게 주위에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네. 남주임은 어떻게 봐요? 일단 지난주에도 저희 세계 은행 월드뱅크에서 또 전망치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일단 글로벌 경기 침체란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때 월드뱅크에서도 각국 중앙은행들이나 이제 총재들에게 너무 강한 긴축은 좀 자제해달라. 글로벌하게 경기 침체 빠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요?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월드뱅크에서 LA 쪽 한국 물동량이 YY로 17% 줄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페덱스도 이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글로벌하게 좀 경기 침체 우려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나왔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지수 둘 다 나왔습니다. 심리지수는 59.9로 발표가 되면서 컨센서스 59.7보다 잘 나왔고요. 소비자 기대지수는 59.5로 컨센서스인 60보다는 조금 하회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네. 58.2, 58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59.9, 59.5로 해서 좋게 나왔네요. 네, 전월보다는 좀 개선이 돼서 나왔고요. 컨센서스보다는 심리지수는 좀 잘 나오고 기대지수는 좀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 미국 시장 선물옵션 동시만기 예, 그렇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였습니다. 네. 항상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세 번째 금요일인가, 셋째 예. 주 금요일인가 그런데 항상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 보면 변동성이 좀 심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 7월 달에 5.2%로 전망을 했고요. 8월 달에 4.8% 그리고 이번에 발표가 됐을 때 4.6%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0.1%포인트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2.8%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페드워치에서 조금 9월 달에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예측치도 약간 바뀌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래에 사진 1번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9월 달 FOMC에서 75bp 인상 확률이 한 80%가 넘어섰고요. 네. 100bp 인상 확률은 한 18%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폭 떨어졌네요. 이제 네. 100bp 이상 확률이 20% 이상 넘어갔다가 18%. 그래서 네, 9월 달은 그렇습니다. 거의 75bp 한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네, 9월 달 75bp 기정사실화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다다음 달 10월 달엔 FOMC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75bp 인상 확률이 한 55%, 그리고 12월 달에는 좀 낮춰서 25bp
그래서 시장에서 한 42% 정도 이렇게 보면서 연말에 한 4% 이상의 금리 수준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지금 오늘이 네. 9월 19일이니까 21일인가 20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수목 정도 수요일 20일. 그러면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이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네. 지난번 6월 달에도 75bp 인상하고 난 직후 6월 16일이 바닥이었고 그러고 나서 뭐 7월 8월 중순까지 쭉 올라왔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시장이 반등을 들어가 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 이렇게 보시면은 S&P 500 같은 경우 현재 연초 대비해서 19% 정도 하락을 했고요. 대형 기술주 나스닥이 특히 큰 충격 받았습니다. 연초 대비 한 27% 하락을 했는데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로 좀 나눠봤습니다. 네. 가치주 ETF인 SPYV, V는 네. 밸류고요. 연초 대비해서 11.3% 이렇게 조금 하락을 했지만 반면에 성장주 ETF, 이 SPYG 그로스입니다. 여기는 연초 대비해서 26%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6월 16일이 S&P 500 기준 저점이었는데 약 2달 동안 오르면서 S&P 500이 17% 그리고 그동안 가치주는 잘 버텼지만 시장이 크게 올라갈 때는 가치주가 12% 정도가 올랐고요. 네. 성장주가 거의 두 배 가까이 22.5%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점 대비 2달 동안 되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했습니다. 성장주가. 그래서 금리와 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페드는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치주의 이런 강세라고 해서 수익을 낸다라기보다 성장주보다는 좀 더 잘 버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향후에 그런 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좀 보이게 된다면 페드도 좀 완화적으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될 것 가능한데 금리 인상은 좀 성장주에게는 부담이다라는 이런 또 리서치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 방금 6월 16일 저점부터 이제 8월 16일 단기 고점까지 이렇게 이제 성장주들이 한 22.5% 올랐었을 때 금리의 변화가 보면 6월 14일이 금리의 고점이었었고요. 그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그때 3.47까지 올라갔었고 이렇게 성장주가 올라가는 와중에 7월, 8월 2달 동안에 10년물 국채금리가 2.6%를 깨거든요. 그렇게 80bp 이상 금리가 하락하면서 성장주한테 상당히 멀티플이 다시 좋아지는 그런 이렇게 원동력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 이제 이번에 FOMC 회의 끝나고 나면 10년물이 이제 좀 꺾여야 되는데 최근에 금리는 어떻게 됐나요? 일단 사진 2번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2번에는 21년도 연말 기준에 채권 수익률이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22년도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채권 수익률을 같이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가 좀 역전이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3년물과 2년물 같이 봐주시면 3년물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3.22% 그리고 2년물이 3.87%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3년물이 아니라 3개월물입니다. 네, 3개월물은 지난주에 또 3.22%에 10년물이 3.45% 이렇게 해서 단기물이 장기물을 거의 다 따라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는 연말에 10년물 국채금리가 3.75%까지 오를 거다라고 또 상향 조정을 했고요. 내년 말에 4%까지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4.3% 이렇게까지 오를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이 글로벌 채권 CIO 이분은 1년물, 2년물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단기 채권이 지난 15년 만에 최고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 단기 채권이 장기 채권보다 나을 수 있고 회사채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채권 1년, 2년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다.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채권 투자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 채권 금리가 이제 거의 다 고점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채권을 매수를 해서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 블랙록의 CIO께서
채권의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고점이 거의 금리의 고점이 임박했다라고 보는 거죠. 뭐 네, 단기 그렇습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네. 뭐 30년을 보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1, 2년짜리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단기 채권이 당장은 장기 채권보다 나을 수가 있고 회사채보다 더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CNBC에서 다른 네, 분이 그렇습니다. 얘기한 건가요? 아, 이건 또 다른 분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섹터별 변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빅테크 쪽 먼저 보시면 엔비디아와 넷플릭스만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외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아마존이나 메타 이렇게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크로 쪽 보시면 10년물이나 2년물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네. 이제 10년물이 3.45%, 2년물이 3.87%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나 뭐 WTI, 뭐 원자재 쪽 다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제 천연가스는 계속 원유 재고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 6.7%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다시 2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9,470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또 6.7% 떨어지면서 7.8달러. 네.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09.8로 약간 소폭 0.02% 올랐는데 네. 지난 금요일 날 장 마감 무렵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좀 아, 네, 떨어진 그렇습니다. 거 보셨어요? 네. 네. 원달러 환율이 1399 근처 왔다 갔다 하다가 네. 1388인가? 네. 뭐 그렇게 이제 끝났더라고요. 약간 그 통화 수합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얘기가 뭐 기사를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없더라고요. 네. 오늘 시장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징 종목으로는 앞서 말씀했었던 페덱스입니다. 이 회사 21.44% 하락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42빌리언 되고 종가 161달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하루 동안에만 시가총액이 11빌리언 달러가 증발을 했고요. 2년 동안 올랐었던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8년 상장 이후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고 1987년 블랙먼데이나 팬데믹 때보다도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회계년도 23년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23.2빌리언, EPS는 3.44 이렇게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5.3%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회계년도 23년 동안 1.5빌리언 자사주 매입은 한다라고 밝혔고요. 실적 내용 좀 보시면 유럽 서비스, 아시아 지역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매출 약 500밀리언 달러 좀 감소를 했고 페덱스 그라운드 매출 또한 예상보다도 한 300밀리언 달러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줬는데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줬고 사업의 악화로 인해서 가이던스 연간 가이던스 전망을 아예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 지출 또한 6.8빌리언에서 6.3빌리언으로 좀 축소를 시켰고요. 그리고 페덱스 쪽에서는 분기 후반 글로벌이나 미국 시장에서 경제가 크게 악화가 되면서 글로벌하게 거래량이 감소했고 중국의 봉쇄 영향과 유럽 지역 경기 악화 그리고 이 TNT 합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강력한 비용 절감을 한다라고 하는데 90개의 오피스나 5개 기업 오피스 시설 그리고 고용을 연기한다라고 하고 항공 운송을 중지하고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다 취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EO는 CNBC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는 다른 모든 비즈니스 그리고 특히 세계 고부가 가치 경제를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990년대 이 페드 옐런 그리스펀 전 의장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점검을 할 때 이 페덱스의 CEO에게 물어보면서 좀 경제 바로미터라고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월드뱅크 쪽에서는 내년 경기 침체가 좀 우려가 된다. 그리고 물동량이 와이어러 17%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런 통계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우의 운송지수 이 DJT ETF 한 5% 하락을 했고 관련 종목들 일제히 하락을 하는 지난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페덱스랑 다우 운송지수랑 그 다음에 LA 항구 8월 물동량이 17%.
이렇게 감소하고 하는 거 보면 확실히 이제 페드의 고금리 정책이 네. 바로 경제에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알 네. 수가 있네요. 그리고 뭐 GE, 이 제너럴 일렉트릭 또한 3.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CFO가 공급망 문제가 지속이 되면서 다음 분기에도 실적에 압박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뭐 특히 이런 항공우주 제품이나 제트 엔진 이런 쪽에서는 수요가 여전히 견고한데 납품에 지연이 되고 있어서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줬습니다. 네. GE는 지난번에 다우지수에서 탈락한 이후로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 그 주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지표들이 있나요? 네, 아래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월요일 날에 NAHB 주택 시장 지수가 있고요. 그 뒤로도 계속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건축 허가 건수나 주택 착공 건수 이렇게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전월달 대비해서 좀 감소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 날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FOMC 회의도 있고 그 밴크 오브 재팬이나 밴크 오브 잉글랜드 이쪽에서도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전망이 되고 있고 네. 금요일 날에는 이 미국과 유로존 S&P 글로벌에서 발표해주는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이번 주 기업들 실적 발표 봐주시면 수요일 날에는 장 전에 이 필수 소비재 제너럴 밀스가 있고 장 마감 후에 다 주택 관련된 회사입니다. 레나와 KB홈즈 이쪽에서 발표되어 있고 목요일 날에는 엑센추어나 팩트셋 그리고 코스트코 그리고 페덱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 보니까 세종시에 그 5억이 넘었던 집이 3억 얼마, 3억 6천 뭐 이렇게 급락을 했더라고요. 2020년도에 세종시가 한 해 그 집값 상승률이 뭐 40%가 넘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올랐던 건 이제 뭐 거의 다 토해내는 식의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이 주택 관련된 기업들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이 주택 관련된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앞으로 가이던스에서 미국의 주택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아마 페드는 그 걱정을 하긴 할 거예요. 2008년도 금융 위기가 왔던 게 결국은 그 전에 한 1년 반 전부터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서프라임 등급에 있는 모기지가 문제가 됐으면서 금융 위기가 왔기 때문에 집값이 부동산 시장 지금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나름대로 이제 견고한 모습을 미국 시장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쪽에서 조금 약간 심각한 모습이 보이면 이 공격적인 인상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제 페드 피벗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요 주택 관련된 기업들 나왔을 때 우리 최상무님도 좀 커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민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